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단원 사전은 내 친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212쪽을 펴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을 읽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낱말의 뜻을 알아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글에 나오는 어려웠던 낱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화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네, 생물이 맨 처음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생물이 되기까지의 변천 과정이었죠. 그러면 흠신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네, 맷 따위를 심하게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려 본 낱말의 뜻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하찮다라는 낱말을 이용하여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다라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라는 낱말을 이용하여 나는 달팽이의 진화 과정을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흠신이라는 낱말을 이용하여 옛날의 죄인은 벌로 곤장을 흠씬 두들겨 맞았다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고 뜻을 찾아본 낱말 중 3개를 선택하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문장을 잘 만들었나요? 우리가 몰라서 찾아본 낱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든 이유는 낱말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낱말의 뜻을 이용해서 잘 알게 된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3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자, 질문을 잘 만들었나요? 선생님이 준비한 질문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인간이 지구의 막내라고 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최초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일 뿐이기 때문이었죠. 고래가 몸이 불편한 동료를 도와준다는 사실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네, 고래도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우리가 생명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나요? 네, 고맙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문장인 다음 문장을 보고 글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문장을 정리할 때는 PREP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PREP 말하기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자, PREP 말하기에서 첫 번째 P는
생각이나 의견 말하기죠. 예를 들면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R,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뭐뭐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 E, 경험 말하기.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는 생각이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이죠. 즉 1번에 나왔던 생각이나 의견을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PREP 말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지금 생명 앞에서 울줄할 게 아니라 고맙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지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PREP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을 읽어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다음 글을 읽고 낱말의 뜻을 짐작한 후 사전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해마다 겨울이면 큰고니, 독수리, 가창오리 같은 여러 종류의 새가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반가운 겨울 손님들이지요. 그중 대표적인 손님은 바로 두루미입니다. 두루미라는 이름은 뚜루루 뚜루루 하고 우는 독특한 울음소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두루미는 학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우리 조상은 학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찾는 두루미는 120에서 15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수천 마리씩 찾아오기도 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두루미가 2,800마리 정도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이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8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루미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1급 조류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나오는 무분별한 서식지, 멸종 등의 낱말의 뜻을 까닭과 함께 짐작해보고 사전에서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모르는 낱말을 찾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을 때 국어사전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처음에 낱말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국어사전을 활용하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네,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을 읽어보는 공부를 했죠. 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